네, 안녕하세요. JTBC 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에서 윤석훈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효민 역을 맡은 정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 역할 맡은 이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민정 역을 맡은 전혜빈입니다. 네, 지금부터 에스콰이어 1회부터 4회까지 함께 보면서 잽잽 원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잽잽 원투가 이거잖아. 맞아요. 강효민 지원자. 설마 등장이죠. 등장이죠. 그쵸. 그러네요. 냅다 뛰어옵니다. 냈다. 늦었습니다. 강효민 불렀나요? 보통 저럴 때 약간 목에서 피가 나올 거야.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뭐예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뽀얗지 않아요? 너무 우리 강효민 변호사 어쩜 저렇게 뽀해? 마음에 안 들어. 짜증 났습니다. 지금. 짜증났어. 많이 마음에 안 들어. 거의 고질라급수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나가세요. 변호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쓴 시간을 5분 단위까지 쪼개서 시간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시간 개념 짜증 없으면 안 많이 되죠. 나죠. 나가세요. 아우, 에어컨이 필요 없네요. 시간 개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맞죠?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 맞아요. 30분 일찍 왔어요. 저희 따로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네. 진짜 뽀얗잖아. 12회 그 전국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우승했던 그 친구예요. 그래요? 네. 아주 뛰어난 인재죠. 아니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4명씩 짝지어서 면접을 봤잖아요. 귀여워. 네. 보고 그 싶다는 대표님 얘기죠. 되시면 들어오라고 하시죠. 저희 드라마가 되게 화면 때깔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다르네요. 김모 씨가 운행하는 기차에 1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놓인 거대한 이런 바위로 너무 인해 귀여워요. 기차가 잘 충돌하려고 합니다. 만들었다. 김모 씨는 변환기에 스위치를 내려 기차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기술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그쵸, 그쵸. 법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게 재밌었거든요. 기술자는 기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법에서 적용하는 거와 도덕적 기준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모호한 부분. 김모 씨는 기술자가 죽을 걸 알고도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강효민 똑똑해. 질문은 살인죄가 성립하냐는 거였고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그렇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지만 불신입니다. 네. 송무팀은 워라벨 챙길 여유 없습니다. 챙길 여유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퇴근입니다. 진실의 입인 거죠. 주어진 일만 잘하면 준비된 자만 와라. 각오된 자만 와라. 아, 효민이 혼자만. 인재죠, 인재. 왜 왔을까요? 도전하고 싶은가? 자기의 지식을 뽐낼 수 있는 할 게 가장 많은. 이 사람이 이제 만족을 얻는데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의미가 있죠. 있는데 약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에 만족을 얻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난 가겠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강동 도시가스 변호사 윤림의 강효민 변호사도 출석했습니다. 그 보자기는 옆에 내려놓으시는 게 귀엽네요, 핑크 보따리. 법률 대리인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리는 안 지르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소리 지르면서 대답하는. 실제 법정은 진짜 조용하고 조용하니까 아마 저렇게 소리쳤으면 진짜 웃겼을 거예요. 열정에 불타올라가지고. 검사님, 절책 추산 가능합니다. 저희 드라마가 이런 거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 나가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역시 윤석훈 변호사님 코멘터리 다르시네요. 괜찮았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그래서 우리 강효민 변호사가 저런 방식으로 똑똑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걸 보고 마음을 좀 열죠.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절취액은 최효율로 가동했을 때만 나오는 금액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최효율로 가동되기 힘들어서 실제 절취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런 대사할 때? 아,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너무 잘했죠. 열심히 외웠습니다. 달달달 외웠습니다. 거의 고3으로 다시 돌아가신 느낌으로 공부하시던데. 그냥 제 루틴을 좀 되게 건강하게 많이 바꿔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반에는 생각보다 외우는 속도가 초반보다는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또 윤석훈 변호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만만치 않은 법정신들도 굉장히 잘 소화하시고. 저는 좀 그래도 좀 시험시험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똑똑하게 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놓친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왔어요. 강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이 줄을 서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실 뭐 한 1년 차가 할 일을 이날 다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족스럽죠. 흡족스럽네. 영 멍청이는 아니구나. 네. 네, 뭐죠? 찾았어요. 한방. 박기범 씨 정자 멸실건. 이 건이 진짜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상심이 클 일인가요? 이 사건들이 좀 약간 좀 전 불인입니다. 애매해요. 그래. 이게 뭐 누가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이거는 그냥 사고인데 모든 에피소드들 중에 이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해요. 변호할 맛이 나죠 이런 게. 진짜 두 분 정말 변호사 같으세요. 그렇죠. 사건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 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이라고 해야 되나요? 빈 공간을 잘 공략을 해서 의뢰인의 어떤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회차입니다. 그쪽 클라이언트 의료 복합타운 조성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백억 변호사가 넘게 쏟아졌던데. 챙겨봐야 되고 막 요즘 찾아내야 될 여러분들 방법들인데 상당히 약점도 호선에서 파악하고 박기범 씨한테 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게 말이 돼? 진짜 협상을 진짜 냉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상대방이 보기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근데 이게 진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인 것 같아요. 소송은 승패와 상관없이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대부분 아시잖아요. 법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법이 꼭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할 때도 있는 기차 사건 그런 것처럼 저런 걸 볼 때 변호사들은 가장 뿌듯함을 느끼죠.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그런 상황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여자가 얼굴이랑 몸 전체에 화상을 입으면 어떨 것 같냐고요? 효민이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약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 탕비실에서 윤 변호사님께 고민도 많이 나누고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랑했던 모습이나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니까.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남한테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사람의 이길 일입니다. 바라지만 그게 뭐 약점이나 상처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유민이가 좋은 사람이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건 사랑이고 나버리고 그냥 의리 없는 새끼예요. 통쾌해. 결정이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사람이죠, 윤석훈 변호사. 근데 그런 윤석훈 변호사도 있습니다. 전 부인과 얽힌 이야기들이 쭉 있죠. 박기범 씨 사건 네. 잘했어요. 정말 요약본임에도 불구하고 막 좀 빠져들어가서 봤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우와 우와 하는 거 없는데 사람들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가. 본다니까 쭉. 노시보 효과. 나 말로만 들어도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노시보가 맞다면 이것도 요즘에 그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잖아요. 자녀 교육. 네. 언제나 그랬지만 민국의 신체적 증상을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저 조카들 어제 만나는데 이 이야기로 조카들에 좀 잔소리했죠. 누나들한테 잔소리 좀 했어요. 과보. 사랑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민국의 엄마는 그래서 아주 민국의 윤석훈 차에 변호사 치인 줄 되게 알고 혼나죠. 그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인 거고 민국이는 그런 엄마의 반응을 보고 차에 치였다고 착각을 했다. 거기에 그리고 그 강렬한 민국 때문에 믿음을 민국이에게 믿음이 그런 그렇게 또 신체적 마비를 증상이 나타난 거라면 인간의 정신 세계는 기억나요. 오묘하죠. 무엇 지우다 때문에 말아가지고. 그런 신체적 원고가 태어난 후로 이상미 씨는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 친구와도 단절되고 효민이 지금 조금 남편은 바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원고가 병원에 자주 방문했던데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증상이 있어 방문이 잦았는데 처방 기록이 없다. 그렇죠.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약한 것을 공략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본인의 신념대로 매뉴얼대로 잘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 순수하고 신입인 강효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 정도까지 해야 됐나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감정이 좀 앞섰던 부분도 있고. 신세대, 구세대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현재 이렇게 밸런스를 찾아가는 둘 다 맞는 얘기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한 변호사 말이 100% 맞거든요. 제가 어렸으면 너무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좋은 엄마인 양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거니까. 민국의 엄마는 자신보다 민국이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마음까지 부정하지 마세요. 둘 다 너무 맞는 소리를 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거라고 단정짓지. 세상에 딱 떨어지는 엄마도 인간이 일은 많이 없잖아요. 인간은 네, 각 서로 입장이 자기나리만큼 이기적이에요. 세상에는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돼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압니다. 말로 뼈 때리는 건 좋은데 잘못 맞으면 상대는 죽습니다. 진실도 독처럼 쓰이면 독인 거예요. 여기서 효민이도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있죠. 있고 윤석훈 변호사님도 아이에 대한 그쵸. 어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뗀뗀하게 대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효민 씨 선 넘지 마시죠. 그 어려운 그 선이라는 거. 선 넘지 마시죠. 말씀하다 갑자기 이렇게 어서 와. 이번에 이혼 소송 의뢰하신 네가 왜? 나왔다. 아는 분이죠? 오랜만이에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허민정 변호사의 얽힌 이야기도 너무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아, 감사합니다. 그 허민정 변호사가 고난을 헤쳐나온 그 이야기가 진짜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제 캐릭터를 보고 또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레퍼런스 넘버 273-17로 코모펀드 최철민 대표가 가정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건입니다. 네. 뭐 어떻게 진행할까요? 가정부 면담 잡아주세요. 아, 그리고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아이 선물을 좀 샀는데 티니핑 사오셨네요. 너무 그럼요. 엄청 센스쟁이시네. 센스쟁이시네요. 물어봤습니다 비서한테. 사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이 회차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회차는 칼로 자르듯이 잘못한 상황이었다. 정해져 있어. 사실 그 아이의 얽힌 이야기는 거의 100% 나오죠. 누가 나쁜 놈인지. 그럼요. 분노 지수가 훨씬 높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요. 그래서 아주 완벽에 가깝게 네네. 응징을 하죠. 네네. 네. 그때 정말 완전 통쾌하죠. 네, 정말 부제 그대로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아이고 아빠. 벌써 나왔네 여기. 저 정도면 자백 아닌가요? 최철민 씨 집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도망치려다 경찰한테 붙들려 잘리신 거 아닙니까? 그건 함정이었어요. 이분이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잘못도 하고 잘못하지도 않고 뭐 그게 선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방법이 좀 그 네, 서툰 부분이 있는 분이죠. 그때 금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늘 닫혀 있었는데 조금 열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학대 핑계로 협박하면서 도망을 가셨어요. 눈으로 때리는데요 지금 방금? 아니, 아이를 때린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여기서 웃고 있는 게 너무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여기를 너무 잘하셨는데. 범인 당사자들은 그게 잘못된 거 모르니까. 그걸 잘 모르죠. 네. 벌써 가슴이 아프네요. 아, 여기 정말 가슴 아파요. 괜찮아. 이리 와. 아이와 강아지한테만 밝게 웃어줍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예요. 아이고. 한국의 병원 데려갔는데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지. 아이고. 아이고. 수줍해. 왜요? 상감막 출혈 있는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이제 못 참지. 아이고. 이야. 아유 이제 여기서. 시원하다. 아이고 사이다 벌컥벌컥. 짝재본 2. 짝재본 2. 아이고. 우와.
엄청난 액션 하셨네요. 주먹질 좀 했습니다. 아유, 하셨네. 나쁜 놈 맞아야죠. 똑같이 움직이네. 왜 그러실까? 너 같은 놈도 부모가 되는데 어머, 어머. 그만. 우리 드라마가 막 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가끔 사이다 한 방씩 있어서 네, 참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먹을 꼭 쥐고 있네요, 저걸 보는데. K만의 SPC 세우고 피더펀드에 아주 지랄 복잡하게 꽈놔서 우리 변호사 양반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증거 다녔겠지. 제출하셨네요. 눈이 약점을 찾아내서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좋습니다. 사람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충분히하죠. 머리는 이런 데 쓰라고 했나 봅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약간 신나신 것 같은데. 재밌네요. 난당. 혜민이는 손수건 콜렉터거든요. 그러네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또 이유가 쭉 나오니까 쓸쓸한 장면이죠. 너 뭐야? 똑바로 안 해? 너나 똑바로 해.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나도 너 지켜보고. 이 관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관계 재밌. 말안 따라했는데? 유치한 새끼. 유치한 새끼. 친구이자 전 부인의 현 남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나 연하 친구지 네 친구 아니야. 나랑 너 친했잖아. 정말이야? 정원준. 오 마이 갓.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그녀가 윤석훈과 결혼 생활에선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그녀가 임신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기분이셨어요? 씁쓸하더라고요. 실패자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합리를 따지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저런 식으로 실패했다는 게 엄청난 정말 재밌네요. 아주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잠깐 봤는데 좀 엄청난 몰입감과 네, 시간이 훅 가네요. 네네. 이런 사건입니다. 저런 사건입니다. 그치, 그치. 하고 글로만 딱 보다가 이제 요약본을 보니까 감질만 나요. 저희가 결국에는 변호사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주제로 했기 여러 때문에 가지 사랑. 맞아요.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생각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드라마이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찝찝 원투 코멘터리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펼쳐질 폼이 남다른 율림 송무팀 변호사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JTBC 토요일 드라마 에스콰이어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